자,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아침에 마신 커피, 또 손에 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요? 그 뒤에는요, 평소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컨테이너 해운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 해상운송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이 사진 좀 보세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배 한 척이 거의 작은 도시를 통째로 옮기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분석에서는요, 대만의 대표 해운사인 양밍해운을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서 바로 이런 거대한 배들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해운 산업은요, 경제, 지정학, 그리고 환경 문제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폭풍의 딱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과연 이 삼중고의 폭풍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폭풍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바로 운영의 복잡성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운사들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모든 걸 선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했고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수습에 나섰죠. 하지만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쫙 보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대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바로 이 기술들이 그 변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이나 증강현실, 즉 AR 기술 같은 것들 덕분에요. 이제는 육지에 있는 전문가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위 배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원격으로 의료 지원까지 가능해졌죠. 망망대해에 고립된다는 건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맹해운은 이걸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워룸, 종합상황실이죠. 이 3단계 계획을 한번 보세요. 1단계에서 일단 데이터를 싹 모으고요. 2단계에서는 전사적 자산 관리, 그러니까 EAM 시스템 같은 걸로 배의 부품부터 정비 이력까지 모든 걸 통합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분석까지 해내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전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대 사고가 단 한 건은 없었어요.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린 적도 없었고요. 이 숫자들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일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선원과 화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폭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파도인데요. 바로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입니다. 지금 해운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그냥 한두 기업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처럼 이건 전 지구적인 흐름이거든요. 해운 산업 전체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양밍해운의 차이펑밍 회장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디지털 기술이요, 단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는 거죠. 두 섹션을 정말 잘 이어주는 한마디네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3023톤. 이게 뭐냐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그냥 종이 서류를 디지털로 바꾼 것만으로 줄인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양밍해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다각적인 탈탄소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2030년 목표는 이미 뛰어넘었고요. LNG 이중연료 선박 같은 차세대 친환경 배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액화천연가스랑 기존 기름을 둘 다 쓸 수 있는 배인데요. 무려 12척이나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국제적인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폭풍입니다. 이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닥쳐오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갈등 같은 것들이 해운업계를 얼마나 심하게 뒤흔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해운업계가 정말 쉴 틈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선박 사고 같은 운영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심지어는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사방에서 위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요, 아주 냉정하게 기업의 성적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죠.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25% 넘게 줄었고 순이익은 무려 71.3%나 급감했어요. 시장의 역풍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냥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 그냥 휩쓸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양밍해운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위험한 홍해 대신 희망봉으로 모든 노선을 바꾸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유한 배의 비율을 확 늘리는 식으로 말이죠.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들을 바로바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홍해라는 딱 한 곳에서 벌어진 이 갈등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배가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배의 양이 10%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수평선 너머, 그러니까 해운 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떨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바다는 좀 잔잔해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폭풍이 몰아칠까요? 알파라이너라는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2026년의 상황이 꽤나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무역 수요, 즉 실어야 할 짐은 2.5%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배는 그보다 훨씬 많은 3.8%나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짐을 나를 배는 넘쳐나는데 정작 실을 짐은 부족한 공급 과잉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차이펑밍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6년은 변수로 가득 차 있다. 아,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있을까 싶네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공급망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글로벌 무역의 시대,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